이경보입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 림프이데마 진정한 대가이신 황지혜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제 플레보 림프이데마라는 터미널로지 자체가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플레보 림프이데마 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기서 이제 수술이나 인터벤션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보 림프이데마의 정의를 보면은 하지정맥류, 신부정맥 혈전증, 엔지오 디스플라를 포함하는 만성 정맥 부전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림프 부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너스 림파틱 인서피션시에 이렇게 혼재된 상황이고요. 다이나믹 인서피션시와 메커니컬 인서피션시 모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플레보 림프이데마는 진행된 만성 정맥 질환과 아주 연관이 많고요. 그다음에 림파틱 디스펑션의 20에서 30%가 이 오버로드나 아니면 리커런트 셀룰라이티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림파틱 시스템은 티슈 플루이드, 마크로 모레큘과 이뮤놀로지컬리 액티브 셀을 바스큘러 컴파트먼트로 리서큘레이션 하게 하는 원웨이 드레이네이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부종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림파틱스에 의해 제거되는 양을 초과하여 생산해서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부종은 증가된 요구량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플레어에 의해서 발생하며 비너스 디지에서는 림파틱스를 생산하는 캐필라리 필트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만성 정맥 부전은 하지 퍼퍼레이터와 딥 비너스 플렉서스의 원웨이 밸브 시스템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부정맥 혈전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포스트 플레버틱 신드롬, 즉 PTS에서는 혈관 내의 스럼버스가 오버나이데이션 되면서 커넥티브 티슈를 대체하게 돼서 비너스 드레이네이지가 불가능하게 돼서 결국은 비너스 하이퍼텐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PTS에서 나타나는 베블러 디스펑션은 비너스 플로우의 슈퍼피셜 비너스 시스템으로의 백플로우까지도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비너스 인서피시스에서는 캐필라리 프레셔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증가되어 밸런스를 아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 증가된 캐필라리 필트레이션을 보상하는 것이 림파틱 시스템이고 이 림파틱 시스템이 이 세이프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너스 얼서레이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스티머스의 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림파틱 인서피션시 비율이 22% 정도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비어 비너스 인서피션시 환자의 림퍼신티그라피 소견은 림파틱 캐필러리 네트워크의 오블리트레이션, 큐테이너스 리플렉스, 림파틱 퍼메빌리티 증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너스 얼서레이션을 지닌 환자들에서의 퀀티테이티브 림퍼신티그라피에서는 림파틱 펑션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의 스킨 바이브 소견을 보면은 인트라더멀 림파틱스의 루멘이 콜랩스되고 인터셀룰라 정선이 없어지고 앵코릭 필라멘트의 손상이 보입니다. 만성 정맥 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소견은 라이포더마토스클로시스도 얼서 베디의 림파틱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얼서 주변에서도 림파틱스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보 림프이데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이 있는데 이렇게 스트리핑을 하면서 림파틱스가 손상받는다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림프이데마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보 림프이데마의 진단입니다. CT 엔지오는 혈관 영역에서 이제 외래 베이스로 하는 검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DVT 검사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이제 표준 진단법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맥이 막혀 있는 걸 갖다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어큐뮬레이션과 서브파셜 이데마와 같은 소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의 임상 소견으로는 비너스 하이퍼텐션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스터시스 더마타이티스가 있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의 아주 흔한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만성 정맥 부전의 첫 번째 후유증 후에 비너스 얼서레이션과 라이포더마토스클로시스의 프리커서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메디얼 앵클 주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라이포더마토스클로리시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포더마토스클로리시스는 페니큘라이티스의 일종으로 더말 파이브로시스에 의한 스킨 인듀레이션과 피그멘테이션 증가 소견을 보이고 인버티드 샴페인 바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림프이데마의 가장 대표적인 소견이죠. 스티머 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발가락을 꼬집었을 적에 스킨 자체가 워낙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꼬집혀지지 않는 소견인데요. 이렇게 그 양성 소견의 스티머 사인은 림프이데마에 대한 그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소세지 토우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부종이 심해서 이렇게 소세지처럼 된다고 하네요. 림프이드마 로브라는 말 그대로 하지가 빨갛게 되는 상태입니다. 간질의 그 하이 프로테인 컨텐트 플루이드로 인한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체인지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레미아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초음파 검사법입니다. 그 정맥 질환에 있어서 초음파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비너스 오클루전뿐만 아니라 비너스 인서피시까지도 진단 가능한 아주 유용한 장비이긴 합니다. 아나토미뿐만 아니라 펑션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복강 내 혈관에 대해서는 이제 가스 때문에 평가가 한계가 있고 또 오베스한 환자나 티슈에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또한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이제 주관적이라는 단점도 있고요. CT 엔지오나 그 MR 엔지오도 혈관 검사의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요. 그 MR 엔지오의 경우 병변을 약간 오버에스티메이션 경향이 있어서 실제 이제 혈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CT에 비해서 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림프이데마에서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림프이데마의 아주 전형적인 소견인 허니컴 패턴을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검사법으로 혈관 내 초음파가 있습니다. 정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재래에서도 이제 동맥 쪽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DVT 진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엔도바스큘러 인터벤션을 할 때 그 사용 범위를 갖다가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혈관 질환의 표준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통적인 그 혈관 조영술보다도 더 정확하게 혈관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일리악 바이퍼케이션 같은 그 혈관 조영술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부위에서도 정확하게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널리 사용하는 데는 좀 우리나라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검사법이죠. 이제 정맥조연술인데요. 이제 이 정맥조연술의 장점은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덜 이제 레스 인베이시브 이제 검사법으로 이제 많이 대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단순하게 진단적인 목적으로만은 이제 이런 정맥조연술은 거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맥을 다루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맥 질환과 이제 림프이데마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DVT 하나만 기억해도 되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DVT는 서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플레이버 림프이데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딥베인 스럼보시스 환자의 한 30에서 50%가 PTS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5에서 10% 정도가 굉장히 심한 중증으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플레이버 림프이데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딥베인 스럼보시스에 대해 인터벤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긴 합니다. 2017년에 그 NCM에 발표한 내용이고 저희 혈관 영역에서는 DVT를 논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좀 영향력이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피머럴 커먼 피머럴 일리악 베인의 프록시멀 DVT를 대상으로 했고요. 인터벤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TPA를 사용하고 카테터 디렉티드 스럼볼라이시스를 시행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 메커니컬 스럼벡토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파마커 메커니컬 CDT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메커니컬 스럼벡토미 디바이스를 사용했다는 것이 또 사실 또 이 연구의 단점이긴 합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2년 동안 팔로우를 했고요. PTSD 발생은 아쉽게도 쉽게 해서 엔티코아귤레이션만 시행한 그룹하고 그다음에 CDT를 구한 그룹에서 PTSD 발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이저 블리딩과 재발이 인터벤션 그룹에서 약간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뭐 DVT에서 되게 이렇게 인터벤션을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거의 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양쪽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제 디지즈 스페시픽 콜렉티브 라이프에서는 뭐 인터벤션 그룹에서 약간 뭐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이제 결론으로 그 파머코메커니컬 CDT는 그 PTSD 발생을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서버 어널리시스를 했을 적에 파마코메커니컬 CDT가 시비어 폼의 PTSD는 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비어 폼의 PTSD가 림파틱스 손상이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 블리딩은 오히려 이제 인터벤션 그룹에서 컨트롤 그룹보다 좀 더 흔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장 이제 다음에는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 건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이제 카바 트라이얼 결과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TP를 이용한 CDT를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그 메커니컬 서럼벡터미 디바이스로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에코스 엔드웨이브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아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DVT 발생은 이제 1년 팔로업을 통해서 PTS 발생은 이제 인터벤션 그룹과 약물 치료만 실용한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비너스 얼서레이션은 이제 컨트롤 그룹에서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메이저 그룹은 이제 인터벤션 그룹에서만 발생했으며 리커런스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제 울트라사운드 어설레이티드 CDT도 약물 치료군에 비해 어큐트 DVT 발생 후 PTSD 발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블리딩이나 리커런스는 인터벤션 그룹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았고, 결국 이제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엔도바스쿨라 인터벤션도 DVT의 PTSD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비어 폼의 PTSD 진행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벌 림프이데마의 치료가 있어서 그 DVT에 대한 엔도바스쿨라 인터벤션이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레벌 림프이데마의 직접적인 치료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비너스 옵스트럭션과 스토노시스에 있어서 엔도바스쿨라 인터벤션 후에 실제로 림포센티그라피의 소견에 이제 호전인지 평가한 연구인데요. 26개의 하지에서만 평가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입니다.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 오클루전이나 스토노시스 환자에서 엔도바스쿨라 인터벤션 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부종 증상의 호전과 림포신티그라피 상에서의 호전이 있었습니다. 림포신티그라피의 결과를 보면 엔도바스쿨라 인터벤션 후에 약 73%의 환자에서 정상 소견으로 돌아오고는 호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막 기능의 호전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림프이데마 환자의 20 내지 30%가 비너스 스테시스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 부족 환자에서 림포신티그라피와 비너스 스터디를 루틴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임상 증상만으로는 비너스 또는 이제 비너스 및 림파틱 오리진을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표준 검사법이라 할 수 있는 전통 비노그라피조차도 일리약 베인의 평가에 있어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혈관 내 초음파를 일리약 베인 스테노시스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통증 자체가 비너스 오리진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리약 베인의 오클루전이나 스테노시스에 있어서는 스텐트 이식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딥베인 스럼보시스에 있어서는 이런 시술들도 PTS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다음도 이제 플레버 림프이데마의 치료 결과인데요. 스터디 자체가 좀 엉성하긴 합니다. 근데 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결과라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버 림프이데마에 대한 인터벤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됐고요. 이제 17명의 비너스티스 오클루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65명의 림프이데마 환자 중에서 35명을 비노그래피 익제미네이션 헤이스 쪽에 49%에서 정맥 병변을 보이고 있었고요. 17명 환자 중
중 15명의 환자에서 시술 후 임상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상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 기술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임상 증상 개선 조금 약간 좀 멍청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림프이데마 환자의 거의 절반에서 정맥 병변을 가지고 있었고 엔도바스큘라 인터벤션을 통해 무려 이제 8%에서 임상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도 이제 약간 개 중에 이제 규모가 있긴 연구이긴 한데요. 비너스 림프 이동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2012년도 저널 오브 바스큘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혈관 내 초음파를 거의 루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리학 병변에 대해서 스탠팅을 시행을 했고요. 스탠트에 대한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레이트는 51%로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어시스티드 페이턴시가 이제 100%에 달했습니다, 사실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역시 림판지오그래피 상에서 정상 소견을 지닌 플레버 림프 이다마에서 당연하지만 비너스 스탠팅 후에 더 좋은 임상 양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에서도 그 플레버 림프 이다마 환자의 약 30%만이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렇게 이 스타킹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일리악 스텐트 후에 약 절반의 환자에서 객관적인 임상 소견 호전을 보였고 또 보조적인 메시지 치료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초음파나 비노그래피를 비너스 디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혈관 내 초음파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림프이데마 환자에서 정맥병변을 평가하기 위해서 혈관 내 초음파를 루틴으로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이데마 한 20 내지 30%는 사실 이제 비너스 오리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딥베인 스럼보시스 후 발생하는 PTS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고요. DVT를 치료하기 위한 CDT에 대한 효과는 분명치는 않으나 적어도 그 시비어 PTS로의 진행은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보존적 치료로서 컴프레션 스타킹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플레이스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너스 패솔로지로 인해 플레버 림프이데마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스태팅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엔 사실 이번 발표를 통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분명하게 플레버 림프이데마는 컴플리트 큐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종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지속적인 CDT나 메사지 같은 필요 없이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림프이데마 환자에서는 비너스 오리진의 평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